자, 저희가 또 하나의 야심차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재밌는 경제 현상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 공부해 보면서 투자의 어떤 힌트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분과 첫 번째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밀레니얼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던 게 어차피 세상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10년, 15년 후에는 진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주축이 되는 또 인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차이나 TV니까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을 가지고 또 젊은 층들과 연관을 할 때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빠링호, 국조링호, 링링호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네네. 개혁 개방이 1978년도에 결정이 됐고 79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80년대생들은 속칭 개혁 개방의 첫 번째 수혜를 받은 세대고요. 네. 그래서 시작점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90년대는 이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이쪽의 번영을 누리고 그렇죠. 이제 2000년대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G2로 중국이 성장하다 보니까 G2에 걸맞는 어떤 소비 패턴들을 향유할 수 있는 소비 세대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는 10년 단위로 이제 끊어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중국의 경제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그 수혜를 가지고 이제 소비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소비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링허우, 그다음에 80년대생, 그러니까 90년대생, 2000년대생을 다 나누잖아요. 이게 10년 단위로 나누긴 하는데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뭐 몇 년생부터 몇 년생 정도까지를 지금 밀레니얼 좀 사실은 정확하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외부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건데 네네. 80년대, 90년대를 먼저 많이 얘기하고요. 아무래도 200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으니까 아직까지는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로 이제 소비를 주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빠링호, 조링호를 많이 얘기하고요. 2000년대는 이제 트렌드를 보는 거죠.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소비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어떤 물건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가에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나눠서 보신다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다행히 저는 아주 간신히 밀레니얼 세대에 들어가네요. 다행히도. 그렇습니까? 빠링호입니까? 조링호입니까? 더 이상은 그만. 네. 자, 그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그 80년대 태어나신 분들하고 90년대 태어나신 분들하고 중국에서도 아마 소비 성향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소비 성향의 가장 관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식 형태입니다. 80년대는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의 초입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 30위, 50위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아무래도 중국이 1등 상품이라는 걸 향후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외국 물건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지 소비 성향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고요. 지오링호는 이제 국산품에 대한 어떤 인식이 조금 바뀌어가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대부분의 중국 상품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국산품 애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제품에 대한 어떤 문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산품 애용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층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렇게 애국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위상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중국 물건이라고 하면은 싸구려, 그리고 쉽게 복제품, 그리고 저가의 그냥 일용품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대부터는 중국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2003년부터 브랜드 개발 전략, 자국 브랜드를 확산하는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중국 물건 중에 샤오미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건 대륙의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중국 물건의 이미지죠. 싸구려고 후지고 그리고 일용품이었는데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다, 품질도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도 오히려 샤오미에 대한 소비,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소비, 자국 브랜드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국주의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네네. 그 애국주의의 절정이 된 건 바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아.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어떤 부상을 견제하려는 세력이 있고 네. 또 자국 내에서는 그것을 확산하고 어떤 자리매김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애국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올림픽 전후에 가지고 시위도 있었는데 중국 네네.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지하거나 아니면 또 반대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소비 패턴 그리고 손에 쥔 것들은 대부분 중국 물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물건도 외국 거 못지않다. 또 우리가 OEM, ODM 생산을 해왔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많이 변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에 있어가지고 10년 단위로 나누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빠링호라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인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가격대 성능비로 보는 것보다는 네네. 품질 자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난 산다. 돈은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요. 네. 주링호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막 지난 그렇죠. 그런 계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의상이라든지 아름다움과 관련된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링호하고 조링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소비하는 게 자녀들을 갖다 보니까 중국이 과거에 2016년까지는 한 가구에 한 자녀밖에 못 그렇죠. 낳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애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세계를 기르는 것이 무진장 힘들다. 그래서 집을 기르는 거. 그 중국에서 집을 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돈을 싸가지고 사야 되기 네네. 때문에 양자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양처 차를 구입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에 애를 기르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링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가품에 대한 빈번한 구입. 네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한 번 쓰고 한 번 버리는 약간 SPA 같은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서 네. 뭐 아무래도 유니클로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니면 다이소 같은 제품들 중국에도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미니소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탕진잼을 즐기는 거죠. 탕진잼이. 예, 탕진잼 뭐 조그만 바구니에 하나하나씩 사는데 사봤자 돈으로 뭐 1, 2만 원이면 그쵸, 잔뜩 그쵸. 사거든요. 그 네.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세대층이 바로 이제 그 주링허우라고 주로 말씀하셨던 90년대 이후생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항상 비판을 많이 해왔던 거는 이들은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그 뭐 알리바바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한 번도 금융시장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전자결제는 다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지고 굉장히 희한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경제 소비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미국이라든지 선진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90년대 이후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전자상거래, 전자금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력을 하게 된 것이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찡동이라든지 하는 여러 물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왜 나타났느냐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저가 물품에 대한 구매력이 어떤 관심이 있다라는 네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발맞춰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하나 존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신용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할부를 사가지고서 큰 물건을 사거나 비싼 물건을 사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네. 현금 결제 개념입니다. 통장의 계좌에 얼마만큼의 잔고가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액수 자체가 크지 않다. 네네. 예를 들어서 파링호는 경제적인 기반이 있으니까 물건을 살 때 좀 비싼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지만 네. 파링호에서 주링호 혹은 링링호라는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소비 패턴에 대한 액수 자체가 점점 줄어듭니다. 네네. 단지 소비의 구매 패턴에 대한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모성, 네. 뭐 일회용 정도 쓰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물건에 대한 소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가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한 하나의 패턴으로 선택한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은 신용거래다. 만약에 신용거래가 정착이 된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유니온페이
알리페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사용 정도의 패턴으로 가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땐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때는 신용의 시장이 열립니다. 지금은 현금의 시장이라고 얘기하면요. 아직 중국은 그 신용의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우리는 신용의 시장이라는 말을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네. 너무 익숙하게 그냥 신용카드를 쓰니까. 네. 근데 아직 중국은 그 시장이 펼쳐지지 않은 상태. 네, 맞습니다. 이게 신용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네. 같이 이제 뭐 유리지갑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금 결제라든지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감시나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도 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신용카드를 갖는다라는 건 상당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네. 카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일단 발급되게 되면은 그 카드 하나 가지고도 목에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가 중요한데 하나가 카드, 네. 그리고 자동차 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아파트 키가 되겠죠. 네네. 그 세 키만 갖고 있으면 삶의 어떤 질은 이미 보장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빠링호가 거기에 걸쳐져 있고요. 조링호가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네네. 2000년대 출생한 링링호는 앞으로 그 방향을 갈 거지만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은다면 이거는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네네. 만약에 중국 경제가 지금같이 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신용 거래 시간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아직 펼쳐지지 않은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신용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약간은 좀 먼 얘기 같고 당장 우리 코앞에 닥친 게 이제 중국의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잖아요. 네. 광군제 이번에 또 기대감이 좀 높을까요? 광군제 기대감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늘어나는 소비층이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층이 속칭 온라인 결제에 아주 익숙한 세대들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네. 지금 빠링호, 조링호, 링링호라고 그러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세대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 이전 세대들은 전자금융결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빠링호에 조링호 그리고 링링호에 의존하는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대신 사줘 돈은 줄 테니까 네네. 뭐 이런 패턴이죠. 근데 빠링호, 조링호, 링링호는 소비 패턴에 있어서 이 온라인 쇼핑을 일종의 즐기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즐기는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물건에 대한 불신 네. 이런 어떤 신뢰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가의 제품들 그리고 뭐 사도 별로 부담이 없는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주저없이 고가의 제품도 산다라는 거. 심지어는 광군제 때 아파트도 팔니다. 자동차도 팔고요.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요? 네, 아파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패턴의 어떤 가격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네. 소비층도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저가의 일회성 용품에 대한 소비서부터 고가의 상품들까지 그 스프레드가 넓어지고 있다는 건 시장 확대의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과연 이러한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금융결제에 신용의 맥이 들어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알리바바라든지 징동이라든지 이런 물류와 전자금융결제 시스템들은 그러한 신뢰를 줄 수 있는데 주력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돈을 사전에 받아놓고 물건을 받아서 확인이 되고 만족한다 그러면 그때 대금을 지불하는 뭐 우리가 흔히 에스크로라고 네, 얘기하는 에스크로의 어떤 패턴을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받게 되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 있어서 또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80년대, 90년대 소비의 어떤 이제 드라이브라 그럴까요? 네네. 그 어떤 강도라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저없이 삽니다. 근데 이 주저없이 사는 물건들의 패턴들이 대개는 가정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상에서 화장품으로 가고는 있지만 지금은 인테리어와 관계된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 네.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빠링어우들은 주저하지 않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 특히 중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에 의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강군제까지에 대한 기대감도 살펴봤습니다.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